영덕군이 복숭아의 품종을 개량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도 늘었고 다음 달엔 동남아에 처음으로 수출됩니다. 포항의 한 전통시장이 젊은 층 취향에 맞는 음식점과 서점이 들어서면서 젊음의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텃밭을 조성해 인성교육에 활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예산 지원과 함께 희망학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폐원 위기에 내몰렸던 영덕 복숭아가 언제 그랬냐는 듯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판로 걱정이 없다 보니 재배 면적이 늘었고 처음으로 수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 특산물 복숭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올해 16농가가 5헥타르의 새로 과수원을 조성할 정도로 선호 장목이 됐습니다. 5년 전 190헥타까지 줄었던 재배 면적이 올해 285헥타로 늘었습니다. FTA 걱정으로 폐원하던 때가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영덕 복숭아가 경쟁력을 얻은 데는 대대적인 품종 개량 등 각고의 노력 때문입니다. 중국산에 밀리는 가공용 품종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당도도 높고 날씨 영향을 덜 받는 품종으로 꾸준히 개량해 왔습니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 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새로운 품종을 우리가 이제 갱신을 해서 나무가 4, 5년이 되었는데 나무가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서 해마다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영덕 농협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다음 달 동남아로 20톤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국내 시장은 한계이기 때문에 판로로 다변하고 그 영덕 복숭아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숭아는 8월이면 수확이 끝나 11월까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과 등 다른 과수에 비해 노동력이 덜 드는 강점이 있습니다. 걱정거리 복숭아가 영덕 농민에게 다시 효자 장목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내년에 출범할 포항 청소년 육성재단의 조직과 인력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비즈마 코리아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조직은 사무국장 아래 3개 팀으로 구성하고 인력은 32명으로 기존보다 3명이 늘어나며 연간 운영비는 17억 4천여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과 구룡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6개 기관을 청소년 육성재단의 통합 운영에 전문성을 높이기로 하고 오는 9월 조례안을 제정한 뒤 내년 2월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한반도 허리경제 권역의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대전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 연구원이 참가한 가운데 중부권 정책 포럼 출범 회의를 열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상생 발전의 방향, 포럼의 역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포럼 위원들은 이번 포럼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확대 등을 이뤄내자고 합의했습니다. 포항의 한 전통시장이 젊은 층이 모여드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이면 시장에 이름을 내건 젊은 취향의 수제햄과 소시지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시장통은 더욱 젊어질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텍 대학생들과 인근 지곡동 주민들이 단골인 포항시 효자시장 상가입니다. 대학가에서나 볼 수 있는 카페형 독립 책방이 현대적 감각을 뽐내며 들어서 있습니다. 책과 차, 각종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인근 포스텍 학생과 주민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렇게 널찍하게 준비된 공간이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책방을 중심으로 젊은 유동 인구가 늘면서 인접한 골목에는 젊은 감각의 음식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학생들끼리 SNS라든지 자기들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계속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매일매일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자시장 한켠에서 시작된 이런 작은 변화에 더해 올 연말쯤이면 시장 전체가 더욱 젊어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의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젊은 취향의 최고급 수제 햄 소시지를 개발해 시장 대표 먹거리로 키워나가는 사업이 착착 진행돼 오는 11월쯤이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조리장, 공동 판매장으로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소시지 공장을, 가공 공장을 이제 조성합니다. 햄 소시지 특화 사업이 성공하면 젊음의 거리도 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젊은 층이 북적이는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는 신선한 시도가 힘든 전통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경주시 냉천공단의 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 성장과 기술 이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수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설비 도입 등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53곳에 대해 11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공모를 통해 경영혁신 종합지원기업을 다음 달까지 선정합니다. 아이들이 농작물을 직접 심고 수확해보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바른 인성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의 텃밭을 조성해 인성 교육에 활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옆 자투리 땅에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캐낸 감자를 나르고 큼지막한 고추와 길쭉한 주키니 호박도 수확해봅니다. 호박이 좀 크고 둥근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길쭉하니까 뭔가 신기해요. 호박이 애벌레 같아가지고 좀 신기해요. 학교 텃밭은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되며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수확한 상추와 오이는 급식용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한 도시 학교에서는 옥상 위에다 상자형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텃밭별로 주인을 정하고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아이들은 정성을 다해 농작물을 돌봅니다. 정말 호박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고 있어요. 옥상 텃밭에서는 상추와 열무,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류가 재배되고 있는데 포항시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루하루 이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포항시는 텃밭 조성 희망 학교를 추가로 모집해 더 많은 학교에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경주 지역 미등록 야영장 단속에 나서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국유지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불법으로 야영장을 만들어 운영 수입으로 매년 수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북 지역 가운데 경주에 가장 많은 미등록 야영장이 난립하고 있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착공된 봉화군 소천면과 울진군 금강송면을 잇는 국도 36호선 구간이 2차로로 신설돼 오늘 오후 3시에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는 총 2,941억 원이 투입됐으며 운행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도로를 교량이나 터널로 연결했으며 회고개, 꽃치비제, 다분제 등 산악길도 겨울 빙판길에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8시쯤 포항시 죽도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어머니 6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동생 34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3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직후 현장 주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은 오늘 특별전 고려시대 경주 관련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경북대 역사교육과 장동익 교수는 황룡사가 불타버린 시기를 고려사 등 각종 문헌을 통해 설명하고 국립경주박물관 이용현 학예연구사는 전시물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경주의 모습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박물관은 오는 23일과 27일 두 차례 1시간 동안 큐레이터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전시 해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울진군 후포항 앞 80km 해상에서 후포 선적 29톤급 체납기어선 HO가 스크루에 줄이 감겨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에서 경비 중인 1008함을 출동시켜 스크루에 감긴 줄을 제거해 항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선장 58살 서모 씨 등 승선원 11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등산 중 폭염으로 탈진한 60대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55분쯤 경주시 송화산 옥녀봉 체력 단련장에서 산행 중이던 68살 도모 씨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무리한 산행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장맛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종일 이렇게 하늘이 흐릴 줄 알았는데요.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남부 지역은 구름이 조금 거쳤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요. 울진과 영덕은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강했습니다. 거리에는 양산을 쓰고 걸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렇게 해가 쨍하게 내리치지 않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에는 계속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서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는 게 건강 챙기는 데 도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계속해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25도, 포항 26도, 경주 27도로 경북 동해안 오늘만큼 선선하겠고요. 반면 내륙 지역은 무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하늘이 잔뜩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8도, 독도 20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가 되면 많아지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은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포스코가 5년 동안 서비스업 계열사 10곳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포스코의 서비스업 계열사는 20곳으로 2011년보다 10곳 감소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없어진 계열사는 청라국제업무타운과 승광, 포레카 등 14곳이며 새로 생겨난 회사는 인재창조원과 호텔 라운제나 등 4곳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동안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결산 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농업 예산 증가율은 평균 1.73%로 참여정부 5%, 이명박 정부 3%보다도 훨씬 적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국가 전체 예산 집행률이 97%인데 비해 최근 3년간 농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83%에 그쳐 농업 예산이 허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긴급 환자 발생 시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안내하면서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센터는 또 병의원과 약국 안내 등 의료 정보부터 질병 상담, 전문적인 의료 지도까지 원스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심정지 등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평소 응급처치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119에서 알려주는 응급처치를 잘 따라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늘 10월까지 대구 경북에서는 신규 아파트 5,800여 채가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석 달 동안 2,636가구가, 경북은 3,168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7만 1,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6 대구 경북 여성경제인 대회가 지역 여성경제인들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단체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여성 기업인들을 표창했고 여성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와 특별 강연회, 수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수출 촉진 비전 선포식이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서갑 곽대원 의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구청장 등 전국적 협의체를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협력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열리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중앙행정기관 사무 지방 이전 등 지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